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네, 지금은 2020 경기도 오산시 도시 기본 계획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조금 못 온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위에까지 어떤 걸 읽었냐 하면 네, 이렇게 읽었고 지금 이제 대안의 평가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평가 2.2 네, 대안의 평가 및 선정입니다. 대안의 평가 기준은 이제 계획의 합리성,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환경성, 지속 가능성이 있고요. 1번 계획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 항목은 도시 미래상을 구현하느냐, 상위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있느냐, 공간 구조의 안정성이 있느냐, 토지 이용 및 기능 배분의 적절성이 있느냐이고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항목은 교통 체계의 효율성, 도시개발 및 정비의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에 대한 평가 항목은 환경 친화성, 녹지 체계 연계성 이렇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매우 우수, 그리고 동그라미 한 개는 우수, 세모는 보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 대안 1번은 매우 우수 이렇게 되고, 대안 2번 우수 우수 보통 보통 네, 이렇게 되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그런 평가는 교통체계 효율성은 네, 대안 1번은 우수하고, 얘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 다핵화 구조죠. 다핵화. 이거는 중심지를 그냥 그대로 또 더 살리겠다 이런 뜻이고, 얘는 핵을 여러 개로 해가지고 다핵화로 구조를 하겠다. 얘는 중심지를 더 크게 만들겠다. 이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안 2번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안 1번이 조금 더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가 되겠네요. 이게 매우 우수한 항목이 더 많은 거 보니까. 그리고 뭐 도시 경제적 타당성에서 도시개발 및 정비 경제성에는 우수하고, 이것도 우수하고 우수하고 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은 대안 1번이 좀 낫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안별 주요 특징입니다. 대안 1번, 그리고 대안 2번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네, 대안 1번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네, 공간 구조는 네, 기존 도심과 서북부 지역 세교지구로 있는 1도심 2지역 중심의 분산형 구조이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은 현재 조성 중인 세교지구를 비롯한 기개발사업지구와 신규 시가와 예정용지와 같은 개발 예정지와의 연계로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도심에서 세교 서북 북부 지역을 행정 업무 중심 주거 관광 휴양을 기능으로 동시먼적 토지 이용으로 각각 집단화한다고 합니다. 토지 이용. 그러고 교통체계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로 동부지구 활용을 극대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이게 직선화 되나 보네요.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세교 2지구와 가장동 기존 도심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체계에서 대안 1번은 지형지세를 최대한 활용한 산악 및 수변 녹지축을 형성하고,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절충형 공원 녹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대안 1번의 장점은 개별 거점형 구조에 따른 지역 간 균형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색 있는 개발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기능 배분도 되고, 그리고 도심 확대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안 1번의 단점은 기존 도심과 신주거 중심과의 상충된 기능의 경쟁이 심화되고, 종합평가를 하면 이거는 뭐 대안 1번, 2번 공통된 사항이네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균형적인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인 개편이 가능하고, 주변의 동탄과 동탄 2지구 등 주변 지역 개발에 대응할 수 있으며,
도, 농 간 공생적 개발의 용이성, 도심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 1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 선정은 이제 1번을 설정하는 거고요. 2번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대안 1번 선택하는데 얘는 좀 별로다. 공간 구조는 그러니까 기존 도심의 확장, 얘는 다핵화를 한다는 얘기고 얘는 기존 도심을 더 크게 키우겠다 이런 얘기죠. 네, 기존 도심의 확장을 통한 단핵 도시적 공간 구조의 형태적 집중형 구조. 네, 도심 기능의 강화로 도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도시 이용 계획을 하고, 그리고 원동, 부산동, 세교를 하나의 개발 주축으로 계획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교통체계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로 부산동 지역의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 통합을 유도한다고 했었고, 그 세교 1지구와 도심 및 부산동의 확장 기능에 대한 도시 가로망의 재정비, 그리고 공원 녹지 체계는 지형 지세를 최대한 활용한 산악 및 수변 녹지축을 형성하고 개발과 보전의 절충형 공원 녹지 구상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기존 도심의 집중 개발, 장점으로 보면 대안 2번 기존 도심의 집중 개발 및 자족형 배후 도시 개발로 상생 발전이 가능하고, 집적 개발에 따른 아닐까요? 따른 네, 아무튼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집적 이제 중간 가운데 중심부를 이렇게 계속 개발하면 이렇게 좀 파급 효과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 기존 도심의 강화로 비효율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되고, 네, 그렇게 조금 개발되는 데는 계속 개발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렇게 될 것 같고, 단핵 중심의 불균형적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 개발을 우려됩니다. 요건 읽어봤고, 그래서 대안 2번보다는 대안 1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확대를 시켜서 네, 2.3 공간 구조입니다. 공간 구조. 중심지 체계.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한 1도심 2지역의 중심지 체계를 구성합니다. 이게 대안 1번인 거죠. 대안 1번 1도심 2지역 중심. 그래서 주축은 1도심으로 하고, 원래 도심지였던 그 오산역 부근을 이제 주축 1도심으로 하고, 이쪽에 이 지역을 또 둔다 했죠. 세교 지구, 택지 개발 지구 등 1도심 2지역, 네, 이렇게 되고, 주축이 되는 1도심을 보시면 내용으로는 이제 행정 문화 중심 기능이고 중심 상업 기능이 되고, 동탄 이 신도시와 연계된 부산동 지역의 도시 기능을 부여하고, 그리고 구시가지 정비로 도심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네, 주축 1도심의 특성은 행정 업무 중심이 되고 물류 첨단 사업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부축 2지역이죠. 지역 1, 지역 2 이렇게 되고, 여기 부축 1은 세교 활동 중심이 되고요. 네, 내용을 보시면 세교 1 택지개발 사업지구 중심으로 주거나 교육 기능을 부여하고요. 세마역 중심의 역세권을 개발하고 세마, 그리고 가장산업단지 확장 등 첨단 지식산업을 입지시키고, 특성은 환경 친화적인 주거 및 기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축 2번 서북부 지역 독산성 및 세마대지와 설왕조수지를 연계한 관광 휴양 기능, 그리고 중저밀의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너무 이제 밀집되지 않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주거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쪽은 역사 문화 자원 및 친환경 주거가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4번 보존 및 개발축 설정을 보시면, 네, 보존축은 북부 지역의 노족봉, 양산봉, 팔봉, 노적봉, 양산봉, 필봉이네, 필봉, 죄송합니다. 필봉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녹지 보존축을 설정, 녹지 보존축을 설정.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런 공문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오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산천과 황구지천 등을 수변 보전축으로 설정하고요. 네, 개발축은 현재 개발 압력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1도심 2지역이라 그랬죠. 2지역. 여기가 세교 2지구가 지역 1번이 되고 서북부 지역을 지역 2번이 되고, 그래서 가장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개발축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의 중심인 기존 도심지를 중심으로 세교 골동 중심에서, 그리고 서북부 생활권, 세교 골동은 방금 보셨듯이 주거나 산업을 이제 담당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서북부 생활권은 관광 휴양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너무 굵은가? 네. 이렇게 해서 이 둘을 연결을 시켜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 부개발축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부개발축.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발 및 보전축 설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전축은 녹지 보전축이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 휴양 중심 기능을 육성합니다. 노적봉, 양산봉, 필봉 중심으로 그린 네트워크화를 시키고, 수변 보전축, 오산천과 황구지천의 수계를 보전하고 각종 수계의 자연 수변공원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또 개발축을 보시면 주개발축은 국도 1호선 및 경부선 중심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제 교통이 발달된 곳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교, 골동, 기존 도심, 갈곳 이렇게 되고, 부개발축은 도심과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 세교, 서북부, 가장, 기존 도심, 부산동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산업축은 가장 산업단지 확장 및 원동, 부산동, 가장 산업단지 확장 및 원동, 부산동으로 연결되는 산업 클러스터 축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가장에서 누, 갈곳으로 연결되나 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읽다 보니까요, 이거 같은 내용들이 거의 반복이 되고, 지역들도 처음에는 뭐 독산성 세마대지 뭐 이러면 이게 지명 이름인지 뭔지도 막 모르고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4, 2.4 도시 기능 배분입니다. 주 개발축인 동부, 세교, 골동, 서북부의 3축과 그리고 가장, 부산, 양산의 3개의 부개발축. 그래서 주 개발축 먼저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겠고, 동부, 세교, 골동, 서북부, 그리고 가장 산업단지 부산, 양산.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이사 가려는 곳인 양산동. 주 개발축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으면 집값이 이렇게 싸진 않겠죠. 세 개의 부 개발축의 특색 있는 기능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도시 기능 배분을 또 표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 주 개발축, 동부 쪽은 행정 중심 기능을 집약하고, 오산 역세권 개발하고 구시가지를 정비하고, 그리고 세교 골동 지역은 구시가지를 정비하고 오산천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생성이고, 서북부 지역은 독산성 중심의 관광 휴양이 되겠고,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 용지를 구상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자연 환경이 좀 좋은 주거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개발 지역, 가장, 부산, 양산, 부산동 이쪽이었죠. 가장 산업단지, 양산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은 가장 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부산동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과 물류 기능을 담당하고, 낙후된 부산동의 주거 기능을 다시 부여하고, 그리고 양산동은 화성과 인접한 양산동의 주거 기능 부여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가 이사가는 곳 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주거 기능이 조금 더 특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공간 구조 구상도입니다. 조금 줄여서
그래도 한 화면에 들어오게. 네, 제목은 공간 구조 구상도. 이게 이 그림이 뭘 뜻하는지 이게 그게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개발축, 주개발축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개발축으로 뭐 만약에 그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려면 이런 쪽으로 이제 입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갈곳, 오산, 네, 세교 1, 네, 이쪽으로 세교지구. 아이고, 또 넘어갔네. 네, 갈곳, 오산. 여기가 이제 구도심지였죠. 구도심지. 아, 부산동이 이쪽에 있군요. 세교. 보니까 제가 있는 제가 이사 가려는 아파트 쪽이 거의 이쪽에 있더라고요. 이쪽에 양산이죠. 양산이니까 거의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수원 있으면 수원과 거의 경계지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부개발축은 네, 이렇게 들어간 노란색 축입니다. 노란색 축. 네, 양산 서북부. 그리고 네, 이렇게 들어가고, 녹지축은 뭐 오산천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녹지축 네, 이렇게 흘러가고, 경부고속도로는 여기 지나가고, 여기는 서수원과 오산 간의 고속국도이고, 필봉도 있고, 반월봉이 있고, 네, 노족봉이 있고, 네, 가장산업단지가 이쪽이군요. 가장산업단지. 여기가 걸동, 세교2가 이쪽에 있고, 세교2, 누읍, 갈곳.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중심축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챕터가 바뀌었네요. 큰 3번 생활권 설정입니다. 생활권 설정. 네, 네모 1번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계획.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모 1번 생활권 설정 1.1 생활권 설정 기준입니다. 조금 더 크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오산시의 현재와 장래 계획인구 공간구조 입지여건 지형지세 토지 이용 교통 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생활권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각 생활권은 독자적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오산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갖도록 생활권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거 생활권 계획이 있었어요. 3장에.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약간 지루해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갖고 기억이 나는데, 생활권 계획 이게 좀 비슷한가 봅니다. 이거 뭐라 그러려나? 커리큘럼이라 그러나요? 이게 각 도시마다 그래도 도시기본계획 목차라 그럴까요? 목차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오산시에도 이제 생활권 계획이 들어가고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도 이게 생활권 계획이 들어갔었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산시의 생활권은 균등한 시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생활 편익 시설의 이용 권역으로, 네, 도로, 지형 지세에 따른 어떤 자연적 환경 및 그리고 인문적 환경을 최대한 감안하고 형성되어 있는, 이렇게 말고 그냥 이미 이렇게 좀 써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 기라고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농담이 있는데요.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출신 쫄병이 있고, 이제 이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고참이 있고, 근데 고참이 이제 이 서울 출신 쫄병한테 뭘 시켰겠죠. 시켰는데 얘가 잘 못하니까
야, 이 쫄따구야. 기으, 안 기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으, 안 기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르신분들은. 기으, 안 기으? 그러니까 이 서울 쫄따구가 바닥을 막 기어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바닥을 막 기어갔다는. 기어, 안 기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 경상도 고참이 서울 쫄병한테 이제 청소 시간에 바닥 빡빡 문 떼라, 문 떼라, 문 떼라 라니까 고참이 청소를 하다 말고 어디를 나가더니 그 내무반 문을 떼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문 떼라, 문 떼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문질러라, 빡빡 문질러라, 문 떼라, 문 떼라 이러거든요. 경상도에서.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 그리고 이제 서울 고참이 네, 경상도 쫄따구한테 청소 시간에 야 거기 훔쳐 훔쳐 그랬더니 얘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재 개그였습니다. 아재 개그. 훔쳐 훔쳐.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훔쳐라는 말을 사실 들어본 지가 이게 닦는다는 뜻이죠. 닦는다. 이건 이제 안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이런 말 절대 안 쓰거든요. 이제 경상도에서는 문 떼라 문 떼라 빨리 빡빡 문 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냥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자를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이런 게 생각이 나서요. 네, 생활권 설정 기준 요소입니다. 네, 규모의 경제성. 네, 설정 방법. 상호 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높아질 수 있도록 권역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의 경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뭐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뭐 1,000원이 든다. 그러면 10,000단위를 생산한다. 이거를 똑같은 걸 10,00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 원재료를 구입할 때 좀 더 단가를 싸게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이제 대량으로 구입하면 그러면 하나를 생산하는데 뭐 900원이 든다. 이렇게 이제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생산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어떤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대기업이 대량의 자본을 투자해서 단가를 떨어뜨려 버리면 어떤 중소기업들은 여기 시장에 진입 자체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뭐 독점이나 과점이 형성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규모의 경제, 네, 그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경제학을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 아는 게 나가지고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설정 방법 상호 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높아질 수 있도록 권역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계를 해서 뭐 어, 어떤 게 됐든 간에 어떤 그런 좀 대량으로 어떤 시설을 마련한다거나 해서 뭐 단가를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준 요소 면적, 인구, 자원, 사회 간접 자본, 재정 등 네, 그렇게 되고 네, 기능적 연계성. 그래서 지역 간 연계성이 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 선이 꼬여 있어서 잠시 푸느라고. 그래서 기능적 연계성의 기준 요소로는 물품 구입, 서비스 시설 이용, 그리고 교통 정보 흐름, 행정 제도 등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공간적 동질성은 지리적 측면 및 사회, 문화, 역사, 경제적 측면에서 동질적인 기반이 있는 지역들을 통합하여 권역을 설정하고요. 이에 대한 기준 요소는 지형지세, 소득, 인구구조, 문화, 역사적 전통, 행정체계 등에서 동질적인 지역을 통합하여 권역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방향입니다. 지역 간 개발 정도나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여건을 중심으로 향후 지역 개발 방향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요. 개발 정도,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거 뭐 도로, 화천, 뭐 공항, 항만, 상하수도 뭐 이런 걸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시 개발축 등을 중심으로 동질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권 설정 요소를 보시면 1번 자연적 요소가 있고요. 지역 간 연계성과 공간적 동질성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뭐 지형, 지세, 수계 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리적 요소, 규모의 경제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또 행정구역, 인구 규모, 공간 단위, 중심지 간의 거리 등이 있을 것 같고, 사회 문화적 요소로는 지역 간의 연계성과 동질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교통 흐름, 그리고 생활 편익 시설의 분포 등이 있고, 네, 경제적 요소로는 지역 간 연계성과 동질성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산업 구조, 물품 구매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연적 요소로는 지형, 소개 등이 있고, 지형에는 뭐 표고, 경사, 그 다음에 소개는 수계, 그리고 지리적 요소로는 행정구역, 인구, 거리 등이 있습니다. 통계 행정구역별 인구, 도로 거리 정도 될 거고, 사회 문화적 요소로는 교통과 생활 편의 시설이 있고, 교통에는 지역 간 통행량, 통근권, 통학권 정도 있고, 생활 편익 시설에는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요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업, 공공사회, 개인 서비스업, 의료 서비스업 등이 있고요. 경제적 요소로는 산업 구조와 구매 활동이 있고, 1, 2차 산업, 1, 2, 3차 산업 비율이 있고, 시장 이용권, 그리고 일상생활용품 구매 시설 이용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화면을 키워서 또 보여드리고, 네, 생활권 설정 요소. 네, 이거 방금 본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또 이렇게 되네. 생활권, 네, 여기까지 읽었고, 생활권 설정 기준 요거 읽을 차례입니다. 생활권 설정 기준. 네, 대생활권은 네, 도시의 중심 기능으로서 행정, 상업, 금융, 정보, 문화 등의 배분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며 인구 규모는 30만인 내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오산시의 그런 계획 인구는 27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생활권 인구 규모는 30만 명 정도 내외 정도 되고, 도시 생활 공간의 실질적 범위, 네, 시청, 대학교, 연구기관, 종합병원, 박물관 등의 도시 공간 시설과 광역 편의 시설을 구비한 지역 범위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하나의 공간적 통일체 또는 하나의 통일 통합체로서 종합적으로 계획 제어가 가능한 지역 범위를 대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생활권을 보시면 도시 생활 편의 시설과 중고등학교 통학군의 지역 중심으로 인구 규모는 5에서 10만 정도 권역되고, 그럼 대생활권은 거의 오산시 전체가 될 것 같고요. 중생활권은 뭐 그 어떤 통학권 거리 단위별로 이렇게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순환교통과 같은 간편한 대중교통의 일상적 이용 범위로 두세 가지의 토지 용도가 공존하는 권역을 중생활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소생활권은 상업시설, 기초의료시설, 학군 등 하위 근린생활권의 통합으로 인구 규모 2, 3만 명 내외로 중생활권 내에 두세 개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생활권 구분, 대생활권부터 보실게요. 오산시 전체가 되겠고요. 네, 그렇죠. 30만 명 정도. 2020년 정도 27만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오산시 인구가. 그리고 부도시만 형성 및 도심 기능 분산을 유도한 계획성, 그리고 부도심권 중심으로 되고, 그리고 중생활권은 법정 동의나 지형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인구 규모는 5에서 10만 정도, 중고교의 학군 정도로 되고, 계획 의도적 구분이고, 산세, 하천 등 자연환경으로 후도 구분이 되고, 시설 배치 기준을 고려합니다. 지역 커뮤니티가 될 것 같고, 소생활권은 네, 인구 규모는 2, 3만 명 기준이고요. 법정동 기준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학군, 그리고 시장권역, 역세권역, 지형적, 인위적 제약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린지구 중심,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생활권 공공 배치 시설. 네, 각 생활권을 네. 네. 마이크가 막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서 잠깐 조정하느라고. 네. 그래서 각 생활권을 적정한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들 시설의 배치, 오픈 스페이스의 체계화로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권의 설정은 지형지세, 도로, 하천 등 어떤 물리적 장애 요소, 그리고 물리적인 장애 요소, 시가지의 형성 과정, 행정구역, 생활환경 수준, 도시 기능 및 토지 이용의 특성, 상위 및 관련 계획, 문화적 특성 등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한다고 합니다. 네, 이걸 또 표로 만들어 놨죠. 생활권, 공공배치시설. 네, 대생활권 기준으로 보시면 시청, 경찰서, 소방서 정도 되겠고, 행정계로는 공원계로는 종합운동장, 교육계는 대학과 연구기관 정도가 됐고, 사회복지계는 특수복지센터, 양로원, 고아원, 기행생원, 불구자, 보호소 정도 됐고, 보건계는 대단위 종합병원, 특수병원, 보건연구소 정도 있고, 유통계는 지역 중심의 쇼핑센터, 백화점, 유통단지 좀 대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중생활권은 행정계는 지구대 기준이고, 공원계로는 지구공원, 운동장, 그리고 교육계는 고등학교 도서관 정도 되고, 사회복지계는 종합복지센터, 청소년회관, 직업훈련소, 상담소가 될 거고, 보건계는 보건소,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 중에도 여긴 규모가 더 큰 대단위 종합병원이고, 여기는 좀 뭐 중소 정도 되겠죠. 그 유통계는 지구 단위 쇼핑센터, 소 단위 도매시장, 그리고 소생활권을 보시면 행정계는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네, 지역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공원계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 단위 운동장 정도 되겠고, 교육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복지계는 복지센터, 타가소, 경로당, 새마을회관, 집회소 정도 있을 것 같고, 보건계는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네. 그리고 유통계는 근린중심, 쇼핑센터, 소매시장, 슈퍼마켓, 은행, 지역사회, 금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 생활권 설정입니다. 대생활권은 오산시 전역을 네, 한 개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오산시 전역을 한 개의 대생활권. 그리고 중생활권은 주요 도시 기능에 따라 북부, 중부, 동부의 3개 정도 구분한다고 합니다. 얘는 30만 정도 되고 5, 6만 정도 10만 정도 됐나? 갑자기 또 이게 약간의 금붕어 기억력입니다. 중생활권 5에서 10만이군요. 소생활권은 2에서 3만. 네. 그 인구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는 30만, 5에서 10만 네, 정도 되고, 북, 중, 동 3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하고요. 네, 동부 중생활권을 보시면 도심 기능으로 행정, 문화, 상업, 업무, 물류의 중심 역할을 기능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부터 있던 원래 도심지였죠. 구도심. 오산역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정비를 통한,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의 배후 주거 기능을 유지 강화하고,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내 공장들의 외곽 이전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그런 도심지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조금 이제 노후화되거나 열악해졌겠죠. 그래서 이런 정비나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 거점 도시로 육성합니다. 그리고 중생활권을 보시면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및 차별되는 적정 밀도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일상 편익 시설을 확충합니다. 네, 그리고 자족 도시를 위한 가장 산업단지 확충과 IT, BT, 나노 산업과 같은 첨단 고급 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입니다. 여기가 중생활권이죠? 중생활권? 네, 중부 중생활권 맞습니다. 그리고 세교 2 택지 개발지구의 개발로 어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
중생활권은 양산동 1호는 동산성, 세마대지, 설항, 저수지 등을 이용한 관광 문화타운 기능을 강화하고요. 친환경적 선진형 주거단지 조성으로 특화된 지역개발을 유도합니다. 세교 택지개발지구와 인근의 동탄 신도시 입지로 그래서 새마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화성시와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존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생활권은 오산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행정구역의 면적이 협소하여 소생활권 계획 기준에 미흡하여 별도의 소생활권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생활권 설정, 한 개의 대생활권은 세 개의 종생활권으로 구분이 되고, 이게 오산시 전체 면적이죠. 42.757, 약 6점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6점 땡땡 킬로미터. 만약에 오산시를 정사각형으로 본다면 한 변의 길이가 6점 몇 킬로미터, 6.xx 킬로미터, 6.6 정도 될 것 같네요. 6.6. 오산 도시생활권은 동부생활권, 중부생활권, 북부생활권 세 개의 종생활권으로 나누고, 뭐 각 면적은 중부생활권이 조금 크네요. 보시면 그림으로 함께 보시면 여기가 18.504 18,504 제곱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부생활권은 13,559 제곱킬로미터 면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부생활권은 10만694 제곱킬로미터 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모 2번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2.1 인구 배분 계획. 기본 전제. 생활권의 인구 배분 계획은 행정구역을 기초 단위로 이미 결정된 단위 개발 사업과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 용지, 미개발지로 분류하여 거주 밀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목표 연도 27만 명을 수용하고 27만 명. 그리고 적정 밀도를 고려하여 적정 인구 배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지구로서 시행 중인 세교지구, 세교 2지구는 어떤 시가화 용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네, 사업을 하려면, 오산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 북부 중생활권은 각종 단위 개발 사업을 통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 3만 정도. 그리고 중부 중생활권은 세교 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이 예상되어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목표 연도 2020년에 14만 5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동부 중생활권을 보시면 동부 중생활권은 기존 도심과 기능을 더불어 오산시의 행정, 문화, 주거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목표 연도 2020년에 9만 5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생활권이 인구가 가장 많네요. 네, 그래서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 배분 계획 이렇게 표로 보시면 뭐 이거 과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2020년 기준만 보겠습니다. 총 27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오산시 전체 인구 북부 생활권에 3만 명 곱하기 단위가 1000이니까 중부 생활권에 14만 5천 명, 동부 생활권에 9만 5천 명 정도 될 것 같고, 시가화 면적도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개발이 되는 지역이니까 시가화 면적은 헥타르 2163, 총계가 2163이고 중부 생활권이 아무래도 시가화 면적도 넓네요. 1250 헥타르 정도 되고, 그 다음 동부 생활권, 그 다음 북부 생활권. 아무래도 뭐 이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 밀도, 헥타르당 인구 밀도도 그렇지만 인구 밀도는 또 여기가 더 동부가 조금 더 높고,
시가와 밀도는 네, 그래도 여기도 동부가 더 높네요. 시가와 밀도.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려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나. 특히 부동산 사업 정도는 대규모 그런 개발이 예상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챕터가 끝났네요. 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뭐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지만 요거 이제 웹캠이라고 있잖아요. 웹캠. 지금 제가 목소리만으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 조그만하게 제 사진 이렇게 생겨 제 사진도 동영상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을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웹캠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조금 성능 테스트나 이런 사용 방법 테스트를 조금 몇 번 거친 후에는 다음부터는 이제 못생겼지만 제 얼굴도 한번 나오게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거는 그냥 뭐 여담인데 제가 사실 몸이 조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 암 진단을 한번 받았었어요. 2009년에. 그래가지고 이때 수술을 한번 받고 거의 10여 년 정도 9년 가까이 지났죠. 9년 가까이. 그동안 수술도 한 3번 정도 받았고요. 거의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원래는 조금 피부 색깔도 뽀얗고 제 군대에서는 이제 별명 근순이라고 그랬어요. 너 피부도 뽀얗고 그래가지고 고참들이 그냥 저 놀리느라고 근순. 그 정도로 이제 피부도 좀 뽀얗고 그랬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거 항암 주사를 맞으면 좀 피부도 안 좋아지고요. 피부도 시꺼매지고 뭐 다 아시겠지만 머리숱도 좀 많이 줄어요. 줄고 또 다른 부작용이 저는 또 여드름이 나는 그 항암 주사를 맞아가지고 지금 얼굴 쪽은 조금 많이 이제 좀 가라앉았는데 온몸에 여드름이 엄청 많아요. 온몸에 정말 그 막 좀 심할 정도로 네, 몸은 제가 뭐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웹캠을 사용해서 제 얼굴이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좀 보시기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외모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네, 그래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뭐 제 옛날에는 그래도 좀 뭐 엄청 뭐 괜찮았다 이렇다기보다 그냥 평범했는데 이제 요거 항암 요거 하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죠. 외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셔도 제 프로필 사진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막 이거 보통 분들은 항암을 하시면은 살이 빠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이제 장시간 동안 계속 항암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입에서 약간 그 약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소독약 냄새 같이. 병원 냄새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입에서 자꾸 침에서 이렇게 약을 먹는 것 같은 맛이 나니까 자꾸 뭔가 단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단 음식.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체중이 15kg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필 사진은 좀 그래도 제 몸이 좀 괜찮을 때 찍었던 거라 어떤 분들 보시고 프로필 사진과 너무 다른데요 하하하 이러시던데 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챕터 또 계속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탁군이었습니다. 탁군. 네, 영상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네, 구독하기 누르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탁군이었습니다.